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인버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해수정입니다. 현재 시각에도 양시장은 보합권의 등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37%, 코스닥은 0.12%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또 강보합권으로 이어질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를 돌이켜보면요. 월, 화, 수요일까지는 변동성이 큰 장이 이어졌다가 또 목요일, 금요일, 오늘까지는 다소 조금 보합권의 등락 안에서 지지부진한 모습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주요 업종으로는 이번 주 주요 업종으로는 또 자동차, 콘텐츠 그리고 게임주들이 오늘까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 변동성과 지지부진한 흐름 속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에게 문의사항 있으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보다 자세한 시황은요. 이용석 캐스터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용석입니다. 현재 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네, 코스피 현재 0.37% 하락한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현재 314구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하루간의 흐름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개인과 기관, 외국인의 수급 공방 속에서 종일 혼조 양상을 띄었습니다. 중반에는 개인의 수급이 몰리면서 3,185포인트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다시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다음 하루 수급 보겠습니다. 네, 개인이 사줍니다. 개인이 1조 2,812억 원 매수하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팝니다. 기관이 1조 1,112억 원 매도, 외국인이 1,924억 원 매도합니다. 시총 상위주도 만나보시죠. 먼저 1위부터 5위입니다. 네, 혼조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인텔 파운드리 계약 소식이 오전 한때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후 계속 파란불 켭니다. 1.14% 하락한 현재가 87,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기관이 3거래일 연속 매도세 보입니다. 현재 1.52% 하락한 현재가 129,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LG화학 기관과 외국인 양매도 나옵니다. 1.11% 하락한 977,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빨간불 켜고 있고요. 네이버가 시총 5위로 올라왔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데요. 또 이와 함께 세계 최대 웹소설 플랫폼 와패드 인수한다는 소식 오늘도 이어갑니다. 현재 7.13% 상승한 34만 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총 6위부터 10위 종목 보시죠. 네, 혼조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시총 6위로 내려왔고요. 현재 2.65% 하락한 현재가 25만 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 2차 전지주 외국인이 3거래 연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6.71% 상승한 79만 5천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세트리온까지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사상 최고가 기록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는데요. 2.42% 상승한 46만 5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현재 0.10% 하락한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포인트는 980포인트입니다. 네, 다음 하루간의 흐름 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도 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이후 조정을 받았다가 개인의 매수세에 다시 상승 조금 했다가 현재는 지금 약보합권에 다시 머물고 있습니다. 네, 다음 수급 보겠습니다. 네, 역시 개인이 사줍니다. 개인이 2,155억 원 매수하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팝니다. 기관이 1,131억 원 매도, 외국인이 903억 원 매도합니다. 시총 상위주도 만나보시죠. 먼저 1위부터 5위 종목입니다. 네, 혼조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형제들은 갈리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1.26% 상승한 현재가 14만 4,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파란불 켜고요. 1.11%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HLB 0.87% 하락한 9만 9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CJN이 어제는 호재에도 조정 국면을 보였는데 오늘은 상승세 보입니다. 3.04% 상승한 17만 2,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기관의 매도세 나옵니다. 1.93% 하락한 14만 7,200원에 거래됩니다. 다음 시총 6위부터 10위 종목 보시죠. SK머티리얼즈 홀로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2.55% 하락한 34만 6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현재 1.3%의 강세,
현재가 19만 4,300원입니다. CJENM 1.04% 상승하면서 16만 4,8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펄어비스 실적 개선 전망의 상승세 보입니다. 2.14% 상승한 27만 1,500원에 거래됩니다. 카카오게임즈 외국인의 대량 순매수가 들어오는데요. 현재 3.54% 상승한 48,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로 진행됩니다.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나 매수 계획 종목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를 찾아주세요.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종목 상담 참여 방법은 총 2가지로 진행됩니다. 먼저 전화 참여를 원하실 경우 서울 지역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문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궁금하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을 함께 적어 보내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든든한 투자 길라잡이 서울경제TV와 함께 성공투자 원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네, 금요일장 오늘도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최충성 위원님, 허반석 전문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에게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전화 참여 가능합니다.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저희가 접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마감 임박 이렇게 검색하셔서 이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셔도 됩니다. 옆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셔도 가능합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이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하시고요. 지금 이 라이브 방송 시청하시면서 옆에 채팅창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종목 상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 상담이고요. 초록뱀입니다. 오늘 급등 나왔는데 매수가 2,040원에 비중 20%입니다. 많이 힘드신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 종목이에요. 최충성 위원님이 상담 도와주시죠. 네, 초록뱀 관련해서는 기존에 이제 빅히트 상장과 관련해가지고 일단 10월달 어느 정도 좀 낙폭이 나오고 일단 눌림을 좀 지나서 이제 쉬고 있던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강하게 좀 상승을 했습니다. 기존에 저도 이제 초록뱀 관련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면서 1월달 정도 보시면 어느 정도 추세가 나올 거니까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 추세가 이제서야 좀 돌아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 끌어가시는 전략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매수를 하셨다면 끌어가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수익은 좀 비중을 줄여가시면서 끌어가시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계속적으로 상승만 하는 게 아니고 상승 하락을 좀 반복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유동적으로 반복 대응하시면서 끌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콘텐츠나 미디어 관련해서는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OTT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추세가 이제서야 좀 고개를 틀었기 때문에 끌어가시는 방향으로 접근하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끌어가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문자 상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한샘입니다. 매수가 11만 2천원에 비중 5%. 다소 지금 손실 중이시거든요. 지금 수익 중이시거든요. 지금 허반석 위원님이 상담 도와주세요. 한샘이 손실 중이시죠? 네, 11만 2천원에 5%를 가지고 계시는데요. 추세선을 제가 한번 그어보면 이렇게 나오고 이 추세선과 좀 평행한 선으로 올려보면 이러한 흐름들이 좀 보여집니다. 이런 기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짧은 관점에서는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구간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매도 자리가 일부분 되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나서 수익 극대화를 하실 분들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상승 여력을 갖고서 한번 지켜볼 수도 있는 그런 자리로 좀 판단이 됩니다.
한샘은 크게 이제 17년도부터 실적도 떨어지고 있고요. 그 이후로 대세 하락을 한 이후에 이제 막 반등을 시작한 기점이기 때문에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자리가 단기적으로는 높은 자리가 될 수도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되돌림이 완연하게 완성이 됐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기다리기가 어렵다. 나는 보유한 지 오래됐다 싶으시면 11만 2천 원이 매수가시니까 매수가를 돌파했을 때 예를 들자면 뭐 12만 원 언저리까지 가까이 갔을 때에 오히려 매도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라면 오히려 추세 하단부를 막고서 상승 채비를 할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일정 부분 비중을 한 번 더 실으셔가지고 5% 정도 더 비중을 실는다고 하시면 단가가 낮아지잖아요. 그 이후에 11만 원 권역 위에서 수익 실현이 가능한 구간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으로 조금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기관의 매도가 연이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선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추세선 터치 이후에 되돌림이 나오는지 보시고 추가 매수하셔도 늦지 않으시니까 차분하게 조금 기다리시면서 추세를 보자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기다리시면서 추세를 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문자 상담 가볼게요. 이번에는 제넥신입니다. 이 종목도 힘드신 분들 진짜 많으실 것 같은데 11만 700원에 비중 20% 이렇게 매수를 하셨네요. 최충성 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제넥신? 네, 제넥신 관련해서는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주식은 이제 항상 선행지표라는 점을 조금 명확히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흐르는 자리에서 매수하지 마시고요. 추세적으로 상승이 돌아오는 자리에서 좀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뭐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그냥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보시면 됩니다.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백신이 나왔고 지금 유통도 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백신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치료제 관련해서 더 이상 이슈가 나오기엔 굉장히 힘들다라는 부분. 물론 거기서 이제 플러스로 돼서 기존의 확실한 치료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플러스 돼서 무언가 성공 확률이나 이런 것들이 더 좋다면 그런 종목들이 이제 더 갈 것인데 그게 아니라면 마냥 이제 기대감에 상승했던 종목들은 뭐 기대감을 가지고 대응하시기보다는 객관적으로 이제 실물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반등이 나오면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지금 자리에서 조금 10만 원짜리 좀 지지를 해주고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면 이게 추세적으로 완전히 돌리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12만 원 정도 보시고 일단 저 자리에 오면은 그냥 뒤도 보지 마시고 던져내시고 다른 종목, 좋은 종목으로 조금 대응하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관망하시면서 매도 타이밍이 오면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시고 최대한 손실을 줄여서 빠져나오시는 방향으로 좀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등 시 종목 교체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 노란톡을 통해서도 상담 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서울경제TV 마감임박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고 입장하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바로 노란톡 상담 가보겠습니다. GST라는 종목입니다. 매수가 17,200원에 비중 10%. 이 종목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오늘 4% 올랐거든요. 허완석 의원님 도와주시죠. 네, 매수가가 17,200원이세요. 지금 GST 차트도 마찬가지로 뭐 저점 구간부터 추세를 한번 이렇게 그어본다라고 한다면 추세 저점을 일부분 이렇게 다져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보입니다. 현재도 그 추세 하단부를 막고 상승이 나와준 구간인데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가격이 낮지도 높지도 않은 횡보하고 있는 구간 중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18,000원짜리를 익절가로 잡으시고 손실 구간으로 접어드시기 전에 매도를 하고 다시 잡으셔도 되는 방법 한 가지와 오히려 나는 수급이 현재 뭐 사모펀드와 투신 중심으로 기관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조금 더 상승 여력을 본다라고 한다 해도 2만 원을 돌파를 해 주어야 좀 더 강한 상승이 나올 수는 있는데 그 부분은 결국엔 기업의 실적과도 연관이 되는 그런 부분이죠. 3분기까지 152억을 달성을 했습니다. 4분기 추정치는 아직 나와 있지 않은 그런 부분인데요. 결국엔 수급을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외인들이 조금 이틀 동안 팔고 있는 모습인데 장 마감까지 어떻게 수급이 잡히는지 보시고 안전하게 가시는 분이라면 18,000원 정도 익절 가격을 정해 놓으시고 그 밑으로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횡보하고 있는 자리까지 17,000원 언저리까지
다시 바닥을 다지러 내려올 수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하셔서 가격적인 측면에서 익절가를 정해놓고 대응하시자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익절가 정해놓으시길 바랄게요. 저희 전화로도 상담 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02-3153-2611 또는 2612번입니다. 자, 이쪽으로 전화 주신 분들 많으신데요. 바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넷패스요. 넷패스, 이 종목도 반도체 종목으로 관심이 많이 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얼마에 매수하셨죠? 비중은 어떻게 되고요? 3만 원에 30%요. 3만 원에 30%. 매수 잘하신 것 같습니다. 수익 축하드리고요. 최충성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네, 넷패스 일단은 수익 축하드립니다. 일단 지금 추세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고 시스템 반도체 관련해서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조금 투자하시면 좋겠는데 일단 지금은 뭐 11선, 21선 지지 받으면서 잘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끌어가실 때는 공격적으로 좀 끌어가시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이제 신고가를 달성하면 중간중간에 쉬어가는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기계적으로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면 21선 지지를 항상 봐주시고요. 기준은 21선으로 보시고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다가 이탈이 나올 것 같으면 일단 던져내시고 다시 눌린 구간 접근하시면서 반복 대응하시고 일단 계속적으로 조금 끌어가시는 방향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신고가 구간에서는 유동적으로 샀다 팔았다 좀 반복 대응하시면서 가시는 게 좋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계속적으로 좀 끌어가시는 전략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끌어가 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더 이렇게 성공 투자하시고 많이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저 현대위아요. 현대위아 이 종목을 갖고 계시군요.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103,500원에 20%입니다. 103,500원에 20%. 자, 네. 어떻게 하면 좋을지 허반석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어제 했습니다. 목표가를 얼마 정도 생각하고 매수를 하셨을까요? 그냥 좋은 것 같아서 매수를 했는데요. 예, 이게 떨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 되시진 않으세요? 그렇지요. 네.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기아차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너무 고점 영역에서 대응은 좀 피하자고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예, 그래서 손실 국면으로 접어들기 전에 네, 다행이다 하고 수익 실현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예, 지금부터 급등이 나와서 큰 수익으로 돌아서는 그런 구간들은 오히려 8만 원 이하에서 매수를 한 사람들의 몫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뭔가 어떠한 이슈에 의해서 또는 압제에 의해서 깊은 조정이 나왔을 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가격대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아니면 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고 악재에 의해서 시장의 조정이든 종목의 조정이든 하락이 나왔을 때 대처가 가능한 영역에서 매수를 하셔야 조금 더 안전하고 자산을 지키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더 간다면 참 좋은데 그 몫은 오히려 8만 원대에서 매수한 사람들의 몫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예. 기업 자체적으로는 뭐 현대그룹주 자체가 상승세가 워낙 크고 있고요. 그리고 예. 추정치 같은 경우에도 올해 90% 이상의 영업이익 성장률을 보여주기는 하는데 예. 현재 가격적인 전략에 의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떨어지는 건 또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엔 시청자님께서 뭐 아니면 도 중에 어떤 것들을 택하게 될지 가격적인 전략이 굉장히 아쉬운 선택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장중에 조금 계속적으로 지켜보시다가 예. 손실 구간으로 접어드시기 전에는 조금 비중을 줄이시거나 예. 장중에 조금 계속적으로 들여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11만 원은 간다고 생각했는데 불가능하겠는가 봐요. 오히려 짧게 보셨으면 지금이라도 수익에서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네.
네, 시청자님 가격적인 전략이 조금 아쉽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THN THN이고요. 매수가 비중은 비중. 네. 20%에 4,000원. 20%에 4,000원에 매수하셨군요. 알겠습니다. 네, 최충성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조금 욕심을 부리셨네요. 네. 최근에 매수하셨나요? 지금 그것을 1월 11일 날인가 매수했습니다.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네. 일단은 조금 욕심을 부리셨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요? 일단 뽑는 자리에서 좀 들어가셨는데 항상 네. 이제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뭐 상승 자리에서 잘 들어가신 건 맞아요. 뽑는 자리에서 들어가시긴 했는데 공격적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목표가는 어느 정도 설정을 하시는 거고 손절가는 잡고 들어가셔야 되고 내가 들어가는 자리가 기존에 이제 매물 구간 전고점 자리 근처인가를 한번 보시고 좀 접근을 하셨으면 네. 이 자리는 매수보다 좀 매도를 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 이 네. 부분은 뭐 팁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뭐 참고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단기적으로 좀 높은 구간에서 들어가시면 비중은 너무 많이 담지 마세요. 지금 비중 조금 부담되시죠? 네. 네, 단기적으로 접근하실 거면 5%, 그러니까 1%에서 한 5% 정도 사이, 그러니까 밥값 정도 버신다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뽑는 자리보다는 눌린 구간에서 좀 접근하시는 게 좋고 오히려 매수는 사실 지금 자리가 더 괜찮아요. 네. 네. 일단은 분할 매수를 안 하게 되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자동차 부품 관련주인데 지금 뭐 전기차나 수소차나 뭐 자율주행이나 여러 것들 뭐 미래차에 관련된 차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이슈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부품은 어느 차에든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딱 중간에 있는 역할이고 일단 영업이익도 계속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좀 낙폭이 발생했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다만 네. 이제 매수가가 좀 높은 게 부담인데 어쨌든 저 자리 이상은 가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좀 박스권을 만들고 다소 이제 네. 한번 흔드는 모습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뭐 많이 눌린다면 2,500원짜리까지도 한번 2,700원 정도 한번 눌리고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서 이제 자리를 잡다가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시간의 차이일 뿐 올라가주긴 올라가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이제 4,000원 구간 매수하신 가격대 근처에 오면 어느 정도 좀 비중 줄여내시고 나머지는 좀 끌어가시는 방향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한 5,000원 정도 보시고 대응하시되 지금은 충분히 흔들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흐름을 지켜보시고 만약에 변동이나 급격한 조금 변화가 있으면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관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얼마까지 오면은 아까 조금이라도 4,000원 구간이요. 네? 4,000원. 4,000원 구간 오면은 뭐 네. 나에게는 사실 내 매수가이지만 본전이지만 여기 지금 산 사람들은 한 10% 이상 수익 구간이거든요. 지금부터 들어간 사람들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 매수가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어디서 매수를 해서 수익권이 어디인가 그리고 지금 4,000원 구간은 매물대에 좀 부딪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이 윗자리부터는 매물이 굉장히 많아요. 아. 그러니까 이 자리부터는 기계적으로 좀 덜어내시고 나머지는 좀 끌고 가시면 좋겠어요. 네. 챙길 건 챙기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4,000원 이상은 안 올라가겠어요? 4,000원 이하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간중간에 한번 흔들 수 있어요. 많이 눌리면 2,700원까지도 돌아갈 수 있거든요. 만약에 그게 4,700원 까지요? 답답하시면 21선 3,200원 정도 지지 라인 네. 정도만 확인해 주시고 1분 덜어내시고 그 손절가는 어제쯤 하면 3,200원이요. 3,200원 3,200원 말씀드립니다. 손절을 네. 네, 시청자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YG 플러스요. YG 플러스 매수가 비중이 네. 어떻게 될까요?
6,460원. 6,460원의 비중은요? 한 40%? 비중 40%. 일단 수익 축하드리고요. 허반석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시즌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하십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제가 올 초에 해가지고요. 네. 8,000원 좀 넘어서 못 팔고 계속 내려갔을 때 조금씩 사서 모아서 평균 단가가 6,460원이 됐어요. 6,460원이요. 네. 네. 그래도 가격적으로 전략적으로 잘 대응을 하셔서 결국엔 수익으로 돌아오셔서 참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차트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래도 저점 네. 구간들을 참 이 추세라는 게 조금 무서울 정도로 맞아 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저점 네. 바닥 확인을 한 이후에 뭐 재차 오늘 특히나 이제 중국 개방 쪽 관련한 이슈랑 그리고 네.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OTT라고 하죠. 온라인 스트리밍. 네. 그런 부분들 해가지고 빅히트, SM, JYP, 뭐 YG 엔터, YG 플러스까지도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크게 이어지고 있는데 시청자님께서 비중이 40%나 되시잖아요. 네. 그런 가격적으로 봤을 때에는 8,000원 권역 위에서는 일부 또는 절반 정도 수익을 취해 놓고 그리고 네. 나서 추가 상승에 대응을 하는 게 오랫동안 갖고 오셨기 때문에 일부분에 네. 대한 수익 실현은 거두셔도 좋겠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보신 다음에는 네. 수급이 지속적으로 강하게 들어오는지를 좀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외인들이 들어왔다가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그래도 이거래일 들어오고 하루 나가고 이거래일 들어오고 하루 나가고 이렇게 나름 움직이고는 있는데 네네. 뭐 기타 금융이나 금융 투자에서도 이제 그런 흐름들 매수로 조금 기우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들도 보여져요. 네네. 요즘에는 오히려 가는 종목들이 절 가고 수급이 그쪽으로 더 몰리는 그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8,000원 위에서는 일부 수익 실현을 할까? 그 부분 한번 포인트로 삼아 보시고 네. 이 매수세가 끊이지 않고 강한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네.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수급을 보시고 장중 대응을 좀 보셔서 더 올라가기를 기다려보는 전략 이 두 가지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8,500원대 한 반쯤 네, 제가 이게 매도를 하고 반은 좀 이어가 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좋은 아이디어고 좋은 방법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네. 8,000원, 8,500원 권역에서는 네네. 시세가 강하지 않다라고 하면 절반 정도는 미리 덜어 놓는 것도 좋은 전략으로 네네.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상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박셀바이오라는 종목입니다. 매수가 19만 9,500원에 비중 30%인데요. 최충성 위원님이 상담 도와주시죠. 네, 박셀바이오 관련해서는 지금 들고 계시면 안 됩니다. 일단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오면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면 좀 덜어내시는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주식은 항상 선행지표이고 기존에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사실 10,000원부터 거의 30만 원에 육박하게 일단 반등이 굉장히 상승이 많이 나왔는데 뭐 더 이상 올라갈 걸 기대하기보다는 다른 종목 찾으시는 게 훨씬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기업 정보를 한번 보시더라도 영업이익이 지금 뭐 재무제표 관련해서도 2년 연속 좀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한 번은 이제 잠식에 좀 빠지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하는지를 좀 확인하시고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오면 좀 정리하시는 관점으로 가시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중도 많으시기 때문에 일단 다른 종목 대응해서 좀 복구하는 거에 원금을 회복하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셀바이오 이 종목은 좀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으니까요.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노란톡 상담 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마감임박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옆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셔도 됩니다. 바로 노란톡 상담 보겠습니다. 이번에 사마 콘덴서고요. 매수가 72,300원에 비중 10%입니다. 허만석 의원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72,300원의 매수를 최근에 하신 건지 오래전에 하신 건지 알 수는 없으나 최근에 하셨다라고도 조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마 콘덴서는 지금 55,000원 그 구간에서 바닥을 좀 잘 다져준 그런 흐름인데요.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하고 상승을 해주는 그런 흐름입니다. 최근에 수급을 보면
투신, 뭐 금융투자 기관들에서 연기금도 마찬가지고요. 연기금이 매도 일색인 부분인데 시장에서는 사마콘덴서는 뭐 작년 12월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주는 그런 흐름입니다. 매수하는 이유가 있겠죠. 3분기 영업이익도 굉장히 좋았고요. 올해 21년도 영업이익 성장률도 30%를 웃도는, 그리고 내년도 22년도에도 25%의 영업이익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가격이 72,300원이기 때문에 그 구간이 사실은 박스권을 돌파를 해야만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73,000원, 4,000원까지 조금 타이트하지만 74,000원까지도 조금 열려있다. 밑꼬리는 달 수 있다. 그러나 장중에 다시 회복을 하는 흐름들이 누차 장중에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급이 좋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74,000원까지 깨지지 장중에 74,000원 깰 수 있는데 종가 기준으로 74,000원을 깨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조금 들고 가 보시고요. 종가 기준으로 깰 수도 있다라는 흐름들이 나온다 한다면 박스권 상단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수익 실현 관점으로 대응하셔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상담 도와드렸고요. 저희 마감 예상 체결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0.49%. 오늘 약보합권에서 이제 살짝 좀 벗어나려고 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3,145.37포인트 현재 거래되고 있고요. 분봉상의 흐름으로 보시죠. 오늘 보합권의 등락을 계속 이어갑니다. 장중에 그래도 최고치 찍었다가요. 지금 다시 저점 부근인데요. 어제 종가가 3,160포인트로 종가 기준으로 해서는 코스피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3,145포인트 현재 구간을 지나고 있고 0.79% 내린 3,130선대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수급 흐름 보시겠습니다. 수급 보시겠습니다. 개인이 1조 5천억 원 매수해주고 있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이 그 양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1조 2천억 원, 외국인이 2천억 원대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오늘 혼조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1%대 약세 보여주고 있고요. LG화학도 1%대 조정을 받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빨간불 켜고 있네요. 강보합권이고요. 네이버와 카카오가 오늘 굉장히 흐름 좋습니다. 네이버가 6.67%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장중에는 35만 원까지 터치가 나왔었습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까지 보겠습니다. 현대차 오늘은 쉬어갑니다. 2.84% 조정받은 가운데 25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 SDI도 오늘 흐름 좋네요. 6.31% 현재 거래되고 있고 79만 2천 원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은 약보합권, 그리고 카카오가 2.20% 현재 상승세 나타나고 있고요. 최고치는 47만 6천 원까지 거래가 됐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46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현재 약보합권이고요. 0.09% 조정받고 있고요. 980.51포인트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분봉상의 흐름으로 가보시죠. 코스닥도 역시 오늘 보합권의 등락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오전 중에 저점을 기록했죠. 975포인트까지 내려갔다가요. 현재는 980포인트, 그리고 고점은 984포인트입니다. 굉장히 좁은 박스권 안에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고요. 수급 보시겠습니다. 개인들이 코스닥에서도 매수를 보여줍니다. 2,020억 원대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이 1,000억 원대, 외국인이 800억 원대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혼조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1.33% 오른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1.27% 조정받고 있는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HLB도 0.98% 조정이고요. 시젠이 오늘 괜찮습니다. 2.39% 상승세 나타나면서 17만 1,7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알테오젠이 2% 조정받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1.20% 상승세, CJENM은 0.80%, SK머티리얼즈가 2.69% 조정을 받네요. 펄어비스 2%대 강세고요. 카카오게임즈도 오랜만에 올라갑니다. 3%대 강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매장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뭔가 이렇게 조금 오늘은 안전하다라는 느낌도 들긴 하지만 다소 좀 지지부진하다 이런 느낌도 들긴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우리 시장의 상승세, 과열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고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먼저 최충성 위원님한테 듣고 싶어요. 네, 일단은 지금 오늘 시장 어제 오늘 조금 지루한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일단 시장이 계속적으로 좀 단기적으로 과열이 됐다가 지금 좀 쉬고 있는 모습인데 계속적으로 이제 외국인은 중립적으로 좀 포지션을 잡고 움직이고 있고 기관은 계속적으로 좀 매도 포지션을 잡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여전히 좀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뭐 여러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뭐 바이든 관련 정권 취임과 관련해가지고 일단 어느 정도 조금 상승을 하루 정도 줬다가 일단 3일 정도는 지금 조금 쉬고 있습니다. 방향성을 계속적으로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상향으로 가는 흐름은 아직은 양호하지만 일단은 뭐 중간중간에 변수가 발생할 수 있고 호재가 다소 이제 부재한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뭐 여러 것들 뭐 금리 인하나 금리 동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이슈가 나오고 있지만 뭐 시장이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악재가 언제든 고개를 틀 수 있기 때문에 변수를 조금 조심하시고 외국인 기관 수급을 잘 체크하시는 그런 관점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뭐 답답하게 생각하시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추후 흐름, 변수가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아니면 변수가 나오지 않고 시장이 상승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조금 연구해 보시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으로 그냥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뭐 지루하다라고 하시기보다는 그리고 대형주 위주의 지금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종목을 잘 고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섹터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금 뭐 섹터가 형성이 돼도 가는 종목들만 가거든요. 그럼 추후에 지금 종목들 가는 종목을 따라가시기보다는 다음에 어떤 섹터에서 어떤 종목이 올라갈 것인데 내가 어떻게 대응하고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놔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시고 좀 인내의 시간을 좀 가지시면은 그냥 좀 쉬어간다라고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버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지도 말고 차분히 시장 흐름 보시면서 지금은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 좀 방어적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이 이렇다 할 호재는 없다. 그렇지만 버티는 게 아니라 그냥 차분히 좀 쉬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셨네요. 허반석 의원님은 오늘 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기관이 코스피 시장에서 조금 특히 연기금이 매도 폭을 좀 줄여주면 바로 시장이 좀 살아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텐데 이 연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인다. 그 대신 우리나라 지수 자체가 굉장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줄이는 데에도 더 많은 물량이 쏟아지는 그런 흐름으로 좀 보여집니다. 달러 약세와 개인의 유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기관은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 속에서 고점에서 쉽사리 매수를 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의 투심 영향은 영국에서도 그렇고 미국 옐런 재무장관 후보자도 그렇고 비트코인에 대한 경고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 초반에도 비트코인이 3만 불을 하회했다가 다시 올라와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면서 결국 자산시장 전체에 많은 유동성 중에서 자산시장이 증시도 마찬가지로 함께 상승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3만 달러가 붕괴되고 다시 올라오는 그런 흐름이었지만 결국엔 이 또한 증시에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나라는 그런 흐름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장중 조정으로 대부분 마감이 되는 그런 흐름이고요. 지수 자체 아직 견조한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결국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바이든 행정부에서 고용과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우리는 정책적 수단을 끊임없이 이어가겠다라는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인트 삼아서 기업의 가치와 모멘텀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켜가는 전략으로 시장을 좀 대응하시면 좋겠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마감된 지수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0.64% 내렸습니다. 3,140.60포인트. 예상 때 봤었을 때 포인트만큼 조정을 받고요.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이 0.14% 내려갑니다. 979.98포인트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또 소폭 상승을 하게 됩니다. 5원 올라서 1,103원 20전에 마감이 됐네요. 오늘 조금 올라갔네요. 이 부분까지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봐야겠죠. 전화 연결 바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SK 렌트카요. SK 렌트카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20%고 12,233원에 샀었거든요. 12,233원 그리고 비중은 20% 알겠습니다. 네. 최충성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SK 렌터카 사신 지가 좀 되셨네요. 네네. 네. 18년 한 8월 정도? 네, 오래 기다리셨는데 네네. 일단 이 종목을 왜 매수를 하셨을까요? 그러게요. 제가 그때 당시에 좀 처음 하다 보니까, 예, 요거를 갈 것 같아. 좀 그때 막 빠져서 네네. 갈 것 같아가 샀는데 그때부터 계속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요즘에, 지금 뭐 많이 쉬어왔고 중간중간에 이제 차트도 굉장히 예쁘게 잘 만들고 있어요. 추가 매수는 지금 하나도 안 하신 상태이신 거죠? 예, 요건 바닥에서. 안 했어요. 네네. 조금 네네. 해오셨으면 어땠을까라고 조금 아쉬운 면이 있는데 일단 SK 렌터카 관련해서는 지금 차트를 굉장히 잘 만들고 일단 바닥권에서 치고 좀 올라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네, 매수하신 너무 올라갔어. 가격대 정도는 한번 가줄 것 같아요. 12,000원 정도 언저리 오면은 일단 네네. 일부는 조금 정리해서 챙기시고 네네. 일단 조금 유동적으로 반복 대응하셨으면 좋겠어요. 주가가 이제 마냥 상승만 하지 않거든요. 상승했다 또 눌리고 이제 반등이 나오고 또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금 덜어내시고 나머지는 조금 챙겨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 종목도 마찬가지인데 뭐 경기 회복이나 그런 코로나 치료 관련해서 이제 자동차 임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만 이제 재료는 조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재료는 물론 안정적이에요. 렌터 사업을 하고 영업이익도 보시면은 뭐 추정치가 전반적으로 꾸준히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인데 뭐 200억씩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파급력 있는 재료에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고 무난히 뭐 끌고 가시는 건 괜찮은데 뭐 렌터하고 단순히 그런 사업만 해주는 그런 역할에서는 좀 그치지 않나. 추가적으로는 뭐 공지나 이런 것들을 잘 한번 지켜보시고 뭔가 상승 재료가 나올 만한 뭔가 파급력이 있고 주가 상승을 강하게 끌어올릴 만한 것이 있나라고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고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시는 것은 괜찮거든요. 근데 중간중간에 지금은 9,000원부터 사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덜어내고 다시 밑에서 잡고 이거를 좀 반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13,000원 보유 한번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대응해 가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네. 저는 LG 이노텍입니다. 네, LG 이노텍이고요.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매수가는요, 183,6,300원이거든요. 네, 비중은요? 비중은요, 30%입니다. 비중은 30% 알겠습니다. LG 이노텍은 허반석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사셨을까요? 좀 됐는데요. 한참 됐습니다. 근데 언젠가 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한참 됐어요. 그러면 뭐 1, 2년 정도 보유하셨다고 보면 될까요? 네, 한참 됐어요. 네. 그래도 수익권으로 올라오셔서 참 다행이세요. 네네. 네, 일단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오래 갖고 계셨는데 지금 수익이 나는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잘 간 이유가 결국엔 이제 실적이 잘 나온다라는 기업은 이제 얼마나 이익을 내느냐가 목표잖아요. 네네. 그럼 20년도 추정치가 총 6천억 원 정도 영업이익 나온다고 해요. 네. 올해 21년도 총 추정치가 7,500억 나오고요. 네네. 내년도 8,200억 나온다고 하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일부 반영이 또 되고 있고 LG 그룹주 자체들도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부분인데 네. 결국엔 사상 최고치에서 윗꼬리를 달고 조금 조정이 나온 흐름인데 오늘 기관들의 매도 물량이 조금 연이어서 나왔어요. 그간 투신도 보험 쪽도 매수 일관이었는데 사상 최고치를 찍고 뭐 한 2% 정도 빠지는 그런 흐름인데 시청자님께서는
적어도 한 19만 5천 원까지는 기다려 보실 여유는 되실 것 같아요. 네네, 네, 다음 주에도 19만 5천 원 정도를 이탈하지 않는 한 한번 보유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다시 한번 20만 원을 넘어간다라고 하면 비중을 좀 줄이는 것도 방법일 수 있거든요. 아이고, 예. 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추세선을 평행하게 한번 그어보고 네네. 그 추세선을 상단으로 이렇게 좀 올려보면 네. 이 추세선 상단에 좀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 네, 상단부에 이게 주봉인데도 불구하고 상단부에서 조정이 나오는 흐름들이 쭉 이렇게 이어진 거거든요. 연초부터, 네. 작년 네. 연초부터.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20만 원, 21만 원, 욕심을 내자면 21만 원이겠죠. 네. 그 부분까지 나왔을 때에는 일부 비중을 절반 또는 10%만 남겨놓고 나머지 금액들은 수익 실현을 하셔도 네. 다시 이게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흐름이에요. 네. 네, 이번 주에만 해도 8% 이상 상승한 그런 흐름이잖아요. 네. 그렇게 된다면 19만 원 밑으로도 다시 조정이 나왔다가 올라갈 수도 있는 기업의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전혀 손상이 없는데 아. 주가 네. 추이에 있어서는 사고 네. 팔고가 반복되는 흐름들이 있으니까 예. 예. 20만 원, 21만 원 권역에서는 비중을 확 줄이셨다가 아, 예. 재차 추세에 따라서 다시 잡으셔도 나쁘지 않은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네네, 감사합니다. 네, 20만 원, 21만 원에서는 비중 한번 줄여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네네. 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님. 자, 이제 문자 상담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고요. 매수가 38,000원에 비중 20%. 이런 종목들이 어제까지 굉장히 급등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최충성 위원님이 도와주세요. 네, 일단 우주항공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최근에 좀 상승이 많이 나왔었죠. 일단 38,000원이시면은 뭐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지금은 매물 구간이기 때문에 뭐 유동적으로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매물대에 딱 부딪히고 꼼짝거리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기계적으로 원래 5일선 이탈되면 오늘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셨으면 어땠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5일선 이탈되면은 지지받고 이제 강하게 좀 상승이 다음 거래일에 나와주면 괜찮겠지만 이 자리에서 흐르게 되면 못해도 이제 11선은 터치를 하고 갈 수 있기 때문에 11선 터치하면 사실상 이제 매수하신 가격대 근처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기다리시지 마시고 수익을 어느 정도 좀 확보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많이 쉬어가면은 3만 원 근처까지도 왔다가 이제 돌아서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기존에 사실 많이 올라왔어요. 항상 매수하실 때는 내가 매수한 가격대를 보시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어디서 많이 매수했을까를 보시는 게 좋거든요. 일단 거의 바닥권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26,000원, 7,000원 구간에서 이제 계속 끌어왔기 때문에 사실 수익권이 꽤 됩니다.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높은 자리에서 들어가셨기 때문에 일단 객관적으로 분석하시고 어느 정도 뭐 5%든 10%든 그런 목표 구간을 좀 잡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좀 수익 실현하시고 차트가 좀 흐름을 찾는지를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 상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매수가 15,900원에 비중 40%. 이 종목도 어제 급등 나왔다가 오늘 조금 조정받네요. 허반석 의원님 어떻게 할까요? 네, 15,9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한다면 최근에 뭐 예를 들면 전일장에 매수를 하신 건지 아니면 올해 들어서 매수를 하신 게 아닐까라고도 좀 보여지는데 바닥을 일정 부분 다지고 나서 이제 재차 상승이 나옵니다. 철강 관련한 이슈들이 오늘장에서도 그렇고요. 뭐 원자재 상승에 따른 철강 수요 회복과 원자재 상승에 따른 철강 업종 자체가 좀 상승을 주고 있는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기관들도 들어왔다 나갔다라고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시청자님께서 매수가가 그리 낮지 않은 부분입니다. 지금 박스권에서 박스권 상단으로 조금 한정돼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 구간을 돌파한 일이 전년도에 거의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종가도 16,200원으로 마감을 한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박스권으로 내려올 수도 있는 여지가 있었다라는 부분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중이 일단 높으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차 기회가 온다라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보셨다 하더라도 전략적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6,000원 위에서는 일부 비중을 줄이셨다가 추세 하단에서 예를 들면 15,000원, 14,500원, 14,000원 이렇게 단계별로 조금 분할로 다시 매수를 하셔서 단가를 낮추는 전략도 유효할 것 같다라고 좀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가격적인 전략을 샀다 팔았다 한번 해서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포스코 인터내셔널까지 상담 도와드렸고요. 또 1시간 동안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상담해주신 우리 최충성 위원님, 허완석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